65세 이상 경남 지역 고령 인구 대부분은 암으로 사망하고 치매로 가장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경남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미래교육원이 지난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열흘 만에 7,700여 명의 학생이 찾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막말을 쏟아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의원단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홍 시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경상남도 교육청의 미래교육원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식 개원은 9월이지만 열흘 전 문을 열어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히는 의령군도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인 네오싱카가 의령대로를 달립니다. 학생들은 장애물 인식, 깜빡이 켜기 등을 직접 코딩합니다. 한쪽에서는 교육용 로봇인 로보마스터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게 친구들 이 로봇의 이름이 뭐였죠? 로보마스터요. 로보마스터인데 오늘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뭐였을까요? 로보마스터. 로봇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코딩하고 게임으로 즐기는 e스포츠도 체험합니다. 모두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것들입니다. 양재중학교에서 미래교육원에서 막 활동하는 거 있다 해서 신청하고 왔는데 평소엔 로봇에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와서 수업해보니까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경상남도 미래교육원이 지난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만 축구장 2배 크기로 벌써 열흘 만에 7,700여 명의 학생이 다녀갔습니다. 올해 평일 예약만 8만 명 넘게 꽉 찼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다양한 주제의 수업뿐 아니라 미래형 학습 도구를 익히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놀이터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은 의령군의 곤충 생태 학습관 등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돼 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히는 의령군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경남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의령에서 미래교육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미래학습과 함께 의령군 지역 체험 이런 것을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경상남도 교육청 미래교육원은 9월 15일 공식 개원합니다. 9월 한 달 주말에는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미래교육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 지역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잘 알아야 잘 챙길 수 있을 텐데요. 경남의 고령 인구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운데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19%인 3,281명. 독거노인 비율도 매년 늘어 17개 시도 중 경남은 25%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경남 고령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이었습니다. 또 평소에는 본태성 고혈압과 치은염, 치주질환, 등 통증, 무릎 관절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경남에선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다는 점입니다. 내원은 평균 58.9일로 수도권보다 2배 많았고 이번도 광주, 부산, 울산의 뒤를 이으면서 1인당 평균 514만 원의 진료비를 감당했습니다. 눈여겨볼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경남에서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고령층 비율은 5.7%로 전남 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황.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경남 지역에서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어떠한 고심이 필요한지 화두는 던져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최근 한 미국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었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건데요. 당시 이 교수가 봤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출산율 수치인데 최근엔 출산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입니다. 또다시 역대 최저치 기록이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연초에는 높고 연말로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대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17조 5,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4조 원보다 25% 이상 늘린 건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영하 25도가 넘는 남극에서 한국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한 실내 농장 시스템으로 가능해진 건데요.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청년 농부들은 농업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이와 상추 등 각종 잎채소와 열매채소가 실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5.6도의 혹한인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대원들이 재배한 것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보낸 LED 광을 이용한 실내 농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용해 남극과 같은 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하철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재배 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신 인공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중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이 수직 농장은 재배단을 여러 단을 쌓아서 동일한 면적이더라도 재배 단수에 따라서 생산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 농업에 앞서 추진된 스마트팜 농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해 올해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 농부들은 오프라인 판매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환경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수확량 자체가 일단 1.5배 정도는 많다고 봐야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직접 판매를 할 예정이고 또 SNS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을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남극에서도 신선한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실내 농장 시스템. 공공시설은 물론 식당과 같은 개인 시설에서도 과채류를 생산해 곧바로 보급할 수 있는 도시농업 형태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의원단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의 기자회견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의원단은 민주당 의원들의 홍남표 창원시장 사퇴를 압박하는 정치 공세는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도리마저 저버린 치졸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퇴를 운운하며 시정 흔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정치적 공세전이 아닌 창원시 현안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막말을 쏟아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선출직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류경보가 해제된 지 35일 만에 김해시 낙동강 물금 매리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물금 매리 지점의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를 초과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청은 여름철 집중강우로 조류 먹이인 영양염류 유입이 증가하고 하류로 갈수록 체류 시간이 증가해 유해남조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 관내 연안 해역 침수 우려에 따라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합니다. 해경은 대조기는 1년 중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해안가와 저지대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 시민들에게 해안가 저지대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의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조선이 조선업황 개선에 대비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6월 대주주의 자금 지원으로 300억 원을 확보한 K조선은 최근 외부 기관에서 800억 원을 조달하는 등 총 1,100억 원 규모의 운전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조선은 수주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박을 인도할 때 잔금을 몰아주는 결제 방식이 유지돼 운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어린이용 자동차를 몰고 도로에 나온 꼬마가 경찰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7월 11일 오후 5시 50분쯤 김해 한 도로에서 7살로 추정되는 A군이 어린이용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현장 인근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김규태 순경이 A군을 발견해 설득한 뒤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켰습니다. A군의 부모는 당시 지인과 대화하고 있어 아이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김순경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채용 서류를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30일 새벽 12시 45분쯤 경남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공문서를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훔친 공문서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 관련 서류로 A씨는 해당 임용 공고에 지원한 응시생이었습니다. 경찰은 30일 오후 6시 30분쯤 도난 사실을 확인한 경남도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신고 5시간 만인 11시 50분쯤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타고 청사 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통영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중학생들이 김해에서 붙잡혔습니다. 15살 A군은 지난 8월 27일 새벽 2시쯤 통영시 광도면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경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군이 몰던 차량에는 미성년자 2명이 동승했습니다. 이들은 추가 범행을 위해 김해 지역을 무면허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김해시 봉황동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3명 중 2명은 절도 혐의 등으로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군을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30일 밤 11시 20분쯤 통영시 용남면 해관도 인근 해상에서 2명이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사고 당시 발을 헛디디면서 물에 빠졌고 40대 남성 B씨는 A씨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맞은편 거제 광리항에서 낚시객이 익수자들을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통영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익수자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